네, 반갑습니다. 라스입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임차인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농협에다가 아니면 금융회사에다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임차인한테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맞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어떤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차인이 동의를 안 하면 대출을 못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팽배하게 돌고 있어서 집주인분들이나 아니면 임차인분들이 서로 싸우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께서 임차 보증금을 확인해 주시는 게 얼마나 안전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쉽게 아파트를 예를 들면 감정평가 금액, 그러니까 KB세죠. 여기다가 이제 LTV라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분이 계약한 임차 보증 금액을 차감을 하게 돼 있어요. LTV는 요즘에 이게 지역에 따라 아니면 상품에 따라 좀 많이 틀리긴 하는데 이제 적게는 40%, 많게는 이제 80% 정도가 적용이 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임차 보증 금액이 얼마가 빠지느냐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분들은 보증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드리는데 임차인분들께 이 보증 금액이 맞습니까? 집주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면 왜 그런 걸 은행에서 왜 물어보느냐? 다른 은행에서 한 적이 없는데 왜 은행에서 왜 자꾸 임차보증금 확인하느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집주인이 왜 대출을 받느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주인분한테 대출 신청인이죠. 대출 신청인한테 고객님 임차인분께서 보증금 확인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임차인분하고 소유주분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요건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인데 특별한 양식은 없죠. 이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보증 금액이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은행에서는 소유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 신청인이 요 계약서를 제출을 하시지만 이걸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위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차 검증을 위해서 임차인분한테 보증금액이 집주인이 제출한 보증금액이 맞습니까? 라고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류상으로 이 전입세대 열람원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하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전입자, 이게 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면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분 계약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여기 이렇게 전입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입이 돼 있는 경우면 그나마 좀 일이 쉽게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분이 정당하게 계약을 했고 서로 소유자분과 임차인분의 보증금액이 맞으면 저희한테는 이제 우려가 없죠. 선순위 보증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가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제가 근무하는 지역 농협을 포함해가지고요. 통상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임대차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서면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서면 조사는 전입세대 열람원이라는 거를 떼고 그냥 그걸로 종결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면서 본인이 주민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면은 저희가 특별하게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현장 조사를 하냐면 임차인이 있는 경우예요. 또 여기 앞에 가로로 했지만 무상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분한테 교차 확인을 위해서 저희가 서명을 받기 위해서 댁으로 방문을 합니다. 미리 그 임차인분한테 일정을 잡고서 몇 월 며칠 날 방문을 할 텐데 이날 방문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서명을 받으러 가요. 이걸 서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차 조사는요, 은행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옛날 같은 경우는 근처 지역에서만 대출 받으셨지만 요즘에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다 그거를 수행할 수가 없고요. 임대차 조사 전문 기관이 있어요. 여기다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조사원이 전입세대 열람을 띄거나 아니면은 직접 그 주택으로 방문해서 임차인분한테 보증금액 맞는지를 확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같은 경우 임대차 조사 위임 기관은 두 군데요. 농협자산관리회사하고 신한신용정보 이 두 가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조사를 하다 보면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세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전입세대 열람을 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하고 전입자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남편이 이제 회사 나가시냐고 바쁘셔가지고 부인께서 계약을 하시고 전입세대는 당연히 세대주인 남편이 전입이 돼 있죠. 그러면 계약자하고 전입자하고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두 분이 부부이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조사원이 가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을 촬영을 해서 저희 은행에 제출해 주는데 요거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다 가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 있는 고객님 성함하고 관계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시라면 주민등록등본 한 통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거는 집주인분도 많이 황당해 하시는 건데 전입세대 열람을 딱 뗐는데 임차인이 친인척을 동거인으로 전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주소 이전, 위장 전입이죠. 이게 좀 불법이긴 한데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차인분이나 아니면 집주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소를 전출시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소 전출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동거인분한테 무상임대차 확인서라는 거를 서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도 이제 조사원 통해서 거의 다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이 무상임대차 확인서는 말 그대로 동거인은 이 소유주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게 두렵냐면 당연히 임차인은 보증금을 내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 동거인도 별도로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할 때 임차인이 2명인 거예요.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을 보유한 임차인이. 그럼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제가 만약에 2억을 대출해 주는 경우였지만 2억이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걸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시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채권 보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나중에 채무자분께서 돈을 안 갚으셨을 때 경매를 넣게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경우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확인란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실무상. 그러니까 임차인분께서 소유주가 대출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나간다고 해서 이걸 권리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게 부동산 커뮤니티하고 공인중개사분들께서 계속 임차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허위로 제출해서 담보가치를 초과해가지고 대출받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임대차 보증금을 교차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분께서는 만약에 집주인분께서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은행에서 보증금 확인을 하러 갔다 그러면 서로 보증금 얼마로 제시를 하셨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그냥 확인 사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대출을 뭐 보증을 쓴다, 뭐 대출 받는 걸 동의해준다 이런 걸로 오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만약에 이렇게 내 뒤로 집주인이 대출 받는 게 싫다 그러시면은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특약에다가 소유주는 대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맺으세요. 그러시면 집주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만약에 아까처럼 임차인분께서 임차보증금 확인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집주인들은 대출을 안 받을까요? 급한데 안 받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출 문의하는 그 게시판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 건데 이거 보이세요? 여기 세입자 미동의 가능한 은행 보험사 있습니다. 여기도 세입자 미동의 저리로 가능한 금융사도 있습니다. 세입자 미동의 조건 비교 가능합니다. 여기 세입자 미동의 후손이 대출 가능합니다.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정 진짜 반대를 하셔도요. 만약에 집주인이 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으세요. 집주인분들께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이제 금융권에서, 금융회사에서 선순위 임차보증 금액을 확인했을 때 이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서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임차인분께서 차라리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 받는 금융회사가 어디예요? 대출 많이 받아요? 혹시 제가 선순위 보증금을 보장 못 받나요? 이런 금융정보들을 이렇게 둘러 금융회사 직원이라든지 조사원들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난 동의 못한다. 나는 당신이 뭔데 내가 사는 집에서 왜 대출을 받느냐 이러면서 거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집을 나가겠다고 막 방방방 뛰셔가지고 임대차 계약 끝내셨고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보증금액을 이렇게 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임차인분께서 부담하기로 하셨고 또 이사비용 부담하셨고 거기가 이제 분당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 하는 아파트였는데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다 보니까 보증금액을 굉장히 싸게 해주셨어요. 10억도 안 되게. 그리고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은 결국에는 뭐 손해만 보신 거죠. 수수료 내줘, 이사비용 내. 그리고 또 다른 데 이사 가려면 또 보증금 훨씬 올려가지고 줘야 되는데. 은행에서는요, 임차인분들한테 보증금 확인하는 거는 오히려 바깥 생각하면 선순위인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먼저 보존하고 나머지만 대출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증금액이 서로 맞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안타깝게요. 보증금액을 이렇게 확인 안 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분명 중간에 나쁜 브로커가 하는 짓인데, 그리고 또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 안 한 금융기관의 이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잘못된 행위인데, 이런 일들이 진짜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새마을금고 이제 부실대출 서울 전세 사기 발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허위로 제출한 거예요. 만약 1억에 했으면 3천만 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했을 때 선순위 보증금을 먼저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덜 뺀 거죠. 그래서 대출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집주인이, 그러니까 채무자죠,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국매라든지 경매를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을 넣기 때문에 이 보증금액을 못 받고 쫓겨나시는 임차인분들이 있다라는 기사예요. 1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영등포구에 있는 이제 건물 3개 동을 구입을 했대요. 담보신탁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근저당하고 비슷한데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겨서 담보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담보신탁을 통해서 새마을금고에서 54억의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액을 터무니없게 낮춘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요게 보기에는 아마 대부분이 월세 계약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전세 보증금이었지만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이제 위조를 했다는 내용인데, 통상적인 경우에 대출해주는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전에 담보 건물을 방문해 세입자 등을 상대로 제출된 서류에 진위 확인을 하기 때문에라는 문구 보이시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은 임차인분들께서 저희한테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하냐고. 난 동의 못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세입자분께서 보증금액을 확인해서 이 금액 많이 틀린데요? 어떻게 된 거죠? 하면은 금융회사에도 주춤하겠죠. 집주인한테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교차 검증이 되니까 이 채무자 우리한테 사기쳤네? 대출해주면 안 되겠네? 하면서 걸러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집주인이 대출받는 게 싫어가지고 막 확인 안 해주고 그러시면 이런 사기행각 시도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산에서도 아주 옛날인데 있었나 봅니다.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산 뒤 공문서에 세입자 이름을 지워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로 김모 씨와 백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때도 임차인분들께서 이제 확정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순위로 인정받는 행위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이런 집주인분들이 이런 사기를 치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께서도 항상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요, 전입신고 바로 하시고 확정일자 바로 받으세요. 이거보다 좀 더 확실한 거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돈이 1,200 정도 들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좀 들어가니까 이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내 보증금액을 2년 동안 보존받는 행위라고, 또 최대로 4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4년, 6년까지 보존받을 수 있으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거를 너무 좀 이렇게 악보하지 마시고 내 보증금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이렇게 전세권 등기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떤 게 생겼냐면, 농협이나 저축은행도 가세했다 뭐 이런 기사가 떴는데, 1금융권에 이어서 2금융권도요,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거 전산에 적용해서 대출 금액을 계산하고 있어요.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서 임대차 보증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있죠. 그 금액보다 대출 금액이 많으면 안 돼요. 네, 그런 이제 전산 제한이 있어서, 만약에 은행 직원이 뭐 조금 이제 임대차 조달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고 싶어도 이런 거를 이제 전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출 실행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차인분들께서도 꼭 하셔야 되는 게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국토교통부 임대차 정보를 이제 연락하다 보면은 왜 안 했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임차인분들께서 확정일자를 안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집주인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 세입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집주인분께서 대출을 받으신 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산권 행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그 세입자분들께서 본인의 이제 보증금액을 보존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먼저 항상 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항상 교차 확인을 해주심으로써 금융회사도 사기꾼을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가 없도록 저희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임차인분들께서도 이런 집주인분들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꼭 임대차 계약 확인 업무에도 꼭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